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AI 거품 닷컴 버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밤사이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앞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렸지만 AI 거품이 만약에 터지면 여기서 이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이 투자 과열에 대해서 우려가 큰데 이게 초기 인터넷 산업에서도 보여줬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성과 비이성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가 이 인공지능 버블 공포에 휘청하고 있습니다. 에브리싱 랠리라고 했던 적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요. 네. 에브리싱 랠리, 모든 것이 다 오른다. 달러 빼고 금융 상품이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경기라는 것은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류의 오랜 경험칙이고 사실 하나의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경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가장 크게 인공지능 쇼크에 영향을 줬던 것은 저는 CDS 공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CDS라는 게 부도, 크레디트 디폴트, 신용 부도 스와프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채권에 적용이 되는데요. 워낙 나라가 경제가 위태위태한 재정 위기에 속한 나라들 채권을 발행해 주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도입을 할 때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해칭을 거는 방법이 CDS입니다. 네. 신용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금융시장 지표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CDS라는 지수예요. 그런데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이 기술주 기업들이 CDS 스왑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기술주들 잘 나가는 인공지능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도 위험까지 감수한다 그런 얘기가 최근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자금 조달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AI 기업들조차도 이제 채권을 도입을 하는데 CDS 해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괴물 채권을 쓰고 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한 수 더해서 CDS라는 해칭을 걸지 않으면 채권이 발행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마치 20여 년 전에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닷컴 버블 때도 사실 경기가 꺼지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권 조달이 어려워지고 또 CDS라는 이런 상품을 쓰는 과정에서부터 촉발이 됐거든요. 자, 지금 CDS라는 것은 우리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빅쇼트로 유명한 이 마이클 버리가 2007년도 바로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번 공매도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이클 버리는 CDS로 돈을 벌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각도에서 CDS 공포가 뉴욕 증시를 좀 엄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이 닷컴 버블 시대와 지금 인공지능 버블 시대가 비슷한가?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다른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AI가 돈을 못 구해서 AI 기업들이 채권을 마구 끌어다 쓰고
급기야 CDS 스와핑까지 하는 보험까지 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대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AI나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먼저 선점해 놓으면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기 때문에 2등, 3등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가 성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PER 지수를 놓고 보면 주가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놓고 보면 여전히 1995년 당시보다는 지금 AI 기업들의 PER 지수가 상당히 낮아요. 물론 기업별로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한때 660, 지금 620, 테슬라 280. 이 이익이 1이라고 그러면 주가가 수백 배가 높아져 있다. 이건 분명히 위험한 신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요. 이 닷컴 버블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6년간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 PER 지수 평균치는 80까지 올라갔습니다. 1999년.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 전체 평균 PER 지수는 45 정도예요. 아직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아직은 큰 충격이 오리라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업별로는 워낙 큰 차이, 특별한 기업들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엇갈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1996년 12월 6일 날 전 당시에 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 당시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연준 의장 말 한마디면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999년 12월 달에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 AEI란 기업 연구소 겸 아주 막강한 로비 단체, 뭐 우리나라에서 KDI와 상공회의소나 정경련을 합해놓은 그런 막강한 경제단체인데요.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는 AEI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사회 저명 인사를 초청을 해서 연설을 하고 네. 한 해의 경제 이슈를 다지고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약 1시간 이상 장시간의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바로 지금 나오는 비이성적 과열, irregular exuberance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게요, 식사하는 도중에 기자들이 전부 밥 못 먹고, 저도 밥 굶었습니다. 밥 못 먹고 뛰쳐나가서 기사를 송구하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예. 날벼락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연말이고 분위기도 식사 만찬이고 이래서 좀 릴렉스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irregular exuberance라는 표현을 하고 지금 뉴욕 증시 굉장히 비이성적 과열이다라고 공포탄을 쏘 올린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해요. 자, 밤사이에 알파벳의 그 순다르 CEO가 바로 비합리성, irrationality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게 1999년 그린스펀의 발언, 비이성적 과열, 이게 비이성적 과열이란 말은 버블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으로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는 아주 명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 명언이라기보다는 경고의 경귀로 이래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상기시켰다라는 점에서 좀 공포를 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AI가 버블이 문제가 된다, 버블이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객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 기관들이 주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든지 또는 이 솔로몬 골드만삭스의 CEO 이런 분들이 주로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당사자
지금 인공지능 투자를 직접 많이 하고 있는 본인이 네. 본인이 우리 지금 투자 많다라고 얘기했다는 점에서 이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AI 거품론은 JP 모간의 다이먼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솔로몬, 모간 스탠리의 테드 픽 또는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뭐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당사자인 피차이까지도 거품론을 주장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지금 인공지능 회사들 M7의 이 PER 지수를 한번 놓고 보면 가장 투자를 안 한 기업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PER 지표가 가장 낮아요. 과잉 투자를 가장 적게 했기 때문에 이번 순다르 피차이의 주장은 우리는 건전하다. 다른 기업들이 문제야. 요 얘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계산이 깔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명한 이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은 던지고 알파벳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PER 지수가 낮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 중에 우리는 가장 안전해. 그 얘기를 뒷부분에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은 자극적인 얘기를 팍 꼽아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면에서 오늘 순다르 피차이의 발언은 조금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는 공포, 이게 정권 시장의 에브리싱 랠리를 에브리싱 폴링으로 바꾸고 있는데 뭐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요. 아직까지 버블 닷컴 버블이 무너질 정도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그때처럼 과잉으로 지금 버블이 커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예. 그때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도 있죠. 자, 1996년에 그린스펀이 그 비이성적 과열을 주장했을 때가 1996년이었는데 닷컴 버블이 터지는 해는 2000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4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이 이런 경고를 잘 조정한다면 그런 버블 붕괴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그냥 그대로 레디고 한다면 터질 수도 있다. 그런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야 이게 그러니까 irrational,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였던 irrational 했는지 뭐 버블이었는지 다 판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7%.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는 이유인데요. 현재 지금 공포가 워낙 짙게 깔려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옵션 시장에서는 이 주가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직후에 7% 오르던지 내리던지 아주 급등락할 가능성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있는데요. 뭐 우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7%란 얘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옵션에서의 7% 상당히 큰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옵션이 뭐냐면요. 콜 옵션과 풋 옵션인데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7%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올랐을 때 내가 지금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 그 선택을 거는 그것을 흔히 콜 옵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5조 달러가 지금 배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내일 발표하면 주가 7% 오른다에 5조 달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또 풋 옵션도 5조 달러예요. 주가가 7% 떨어진다. 그러면서 가격 하락에 배팅한 거. 이렇게 이것만 놓고 보면 뉴욕 증시의 기관 투자자들은 7% 하락이 반, 7% 상승이 반. 정말 팽팽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버블 닷컴이 무너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 거품은 거품이지만 당분간 더 갈 것이라는 그런 세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요. 최근 12분기 동안 12분기라면 1년이 4분기니까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그 실적이 나온 그 다음 날 평균 7.3% 오르거나 내리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 높다 낮다라는 그 액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거의 예상이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 앞으로 가이던스 그리고 젠손왕의 표정 그다음에 실제로 루빈이라든지 블랙웰 시리즈의 수주 실적 이런 것에 관한 숨겨진 힌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내일 수치 보면서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입니다. 다카이치 충격.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결국 이제 돈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엔화 가치, 주가, 채권 트리플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돈 풀면 증시에는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재정 건전성의 우려가 좀 더 부각이 된 것 같은데요. 결국 아베노믹스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베노믹스 결과로 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베노믹스는 저리 가라. 아베노믹스 트리플 플러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다카이치 이 일본 총리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공격적인 지금 돈 풀기 작업에 나섰고 이제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번에 추경 규모가 엄청납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니혼 게이자의 보도에 따르면 117조 엔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60조 원 정도 이것을 푼다 이러는데 흔히 돈을 풀면 주가에 플러스다. 약 90%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많이 풀면 주가 폭락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정도 나름입니다. 우리가 밥을 굶다가 호텔 뷔페에 가서 좋은 음식을 맞이하면 마치 돈을 왕창 풀어서 그 돈을 흡입하는 것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배탈 나고 사고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17조 엔에 대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우익 신문 니혼 게이자이가 이게 위험하다. 그러면서 엔화 폭락, 주가 폭락, 채권 폭락, 트리플 폭락을 야기했고 앞으로도 더 심하게 트리플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맹공격을 해서 네.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베노믹스 할 때만 해도 니혼 게이자이는 정말 세계의 화살, 정말 잘한다. 박수 쳤거든요. 그런데 왜 니케이가 이렇게 변했을까? 그것은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다른 겁니다. 지금 아베노믹스 할 때는 디플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풀어 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요, 인플레 상황입니다. 금리 올려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고집피면서 지금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자, 일본은행 총재 만나서도 금리 인상하지 말라는 강력한 지금 메시지를 넣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거기다 중국과의 지금 긴장을 유발을 해서 이 일본과 중국의 경제 교류에도 지금 찬바람이 닥치고 있는데요. 이 다카이치의 이런 강력한 통화 정발 정책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역풍을 많이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주목해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빈살만, 무하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백악관을 7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와 미국 간 관계가 좀 좋지 않았다가 이제 해빙 무드로 들어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이제 다시 친교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방문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빈살만 왕세자가 아주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따면 한 1,460조 원가량의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빈살만 적어도 미국
미국의 인권 단체에서는 살인자입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샤크 구지를 살인 교사했다라고 뭐 미국에서는 거의 결론이 나 있는 상태죠. 자,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다시 보여지는데요. 인권과 그 어떤 선의의 상징이었던 미국, 살인자로 미국 내에서 평가했던 빈 살만도 다시 워싱턴으로 초대해서 국빈 대우를 하고 지금 미국 축포를 터뜨리고 난리 났습니다. 자, 그만큼 트럼프는 도덕이나 인권 이건 나는 모른다. 오로지 미국의 실리 쪽에 그만큼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지금 빈 살만이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협정 맺어서 현찰 달러 주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투자협정입니다. 그냥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러나 이게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서 사우디와 이 이스라엘의 협정을 통해서 중동 평화를 가져오고 국제 유가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지금 엄청난 노림수가 있거든요. 자, 이 대목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정상회담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반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측면에서도 또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AI 거품, 닷컴 버블, 엔비디아 7%, 다카이치 충격, 그리고 트럼프 빈살만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